네, 오늘은 대회 준비 과정 이야기로 남은 7주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할지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좀 그래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과정에서도 다이어트가 목표일 경우에 뭐 충분히 좀 따라해 볼 수 있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7주 중에 3주는 앞으로의 3주는 비슷한 강도 그리고 식단도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주 차에는 이제 앞으로가 좀 걱정이긴 한데 점점 그 변화되는 폭이 좀 줄어들까봐 좀 얼마만큼 강도를 높이고 그거를 몸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또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는 앞으로 좀 계속 연구를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정해놓은 가이드북은 있어요. 뭐 일단은 이번 준비 과정이 그냥 좀 생활체육인이나 처음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식단에 대한 어려움, 사실 식단에 대한 어려움은 뭐 혼자 준비할 경우에는 차려 먹는 게 일단 귀찮고요. 가족과 같은 생활을 할 경우에는 혼자만 식습관을 바꾸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요. 나 하나 바꾸겠다고 이제 가족들이 모두가 뭐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눈치가 보이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좀 뭐랄까 불편한 부분, 이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이제 먹는 거에 대한 너무 제한적이지 않는 이런 과정에서 해보려고 하고 유산소량을 늘리고 있지만 이거는 아마 활동량이 좀 많이 된다 싶으면,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열심히 한두 시간 운동하고 뭐 자식 생활이나 사무직에 있다가 보면은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운동 외에는 거의 활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처럼 유산소를 그렇게 많이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현재는 그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산소 양을 늘려보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지금의 결과에서는 만족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3주간은 아마 크게 변동사항 없이 유산소를 더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채우려고 하고, 만약에 이제 비가 안 오면 밖에서 야외에서 인터벌로 뭐 달리기 연습을 하든가 아니면 뭐 줄넘기가 좀 더 칼로리 소모가 높다고 해서 줄넘기를 좀 배워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고 2주 차에서는 이때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2주 동안은 또 컨디셔닝 조절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대회 준비 과정에서 드리고 싶은 정보는 오늘은 이제 단백질 섭취에 관한 건데요. 일단은 단백질에 대한 이제 중요도를 다이어트 하거나 이제 대회 준비할 때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얼만큼을 먹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육의 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기본적인 용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했을 때 몸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근육을 혹사시켜 놨기 때문에 영양분을 필요한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단백질을 이제 원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은 일단 혈당을 높이잖아요. 혈당을 높이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뭐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던가 이렇게 돼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아미노산 농도가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낮추려고 해야 돼요. 낮추려고 할 때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을 이제 에너지로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탄수화물에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도 에너지로 일단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탄수화물이고 이제 2차적으로는 뭐 기타적으로 지방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단백질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많이 먹냐면 단백질은 단백질 자체만으로도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얘를 소화시킬 때 자체도 칼로리 소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많이 그 도움이 되기는 하죠. 요런 부분이 있고, 요 두 번째 정보는 이제 제가 만약에 하루에 2000칼로리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뭐 이제 다른 사람이 만약에 1000칼로리를 소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2000칼로리 내에서 이제 마음껏 식사를 해도 되는지 요 부분인데요. 다이어트 할 때 보면 대충 이제 조금씩 나눠서 먹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뭐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좀 많이 대중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던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00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마음껏 먹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음식물에 들어가면은 얘를 분명히 에너지로 쓰기 전에 각 세포마다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긴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저장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이나 간이나 심장에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후에 그 에너지들은 다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지방을 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과도한 양을 한 번에 넣게 되면 이제 글리코겐이 다 저장고가 찼을 때는 지방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그 음식물을 섭취한 좀 나눠서 먹는 게 조금 더 다이어트에는 용이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근육 합성하는데 좀 방해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스트레스가 반응이거든요. 반응인데, 우리가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이 되었을 때는 이 스트레스에 이기지 못하고 뭐 이제 무기력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휴식을 취하게 되겠죠. 근데 운동 중에 스트레스는 운동 역시도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분노는 나에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악에 받쳐 오기로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스트레스가 발동을 하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근육 성장이 안 된다 이런 말들도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내 장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계속 자극을 받고 계속 맴매를 하면 얘도 결국은 자극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같은 것도 사실상은 시기인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신체 건강한 나이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는 이런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뭐 지난 이후에도 그 당시에 맞는 나의 기준에서 최선이기만 하면 되는데, 운동 같은 경우는 뭐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젊었을 때 좀 시도 좀 해보시고 더 큰 도전 같은 거를 좀 해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모든 지난 건 데이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운동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테스트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을 때 이게 어떤 자극으로 오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의 일종 반응인데요. 운동은 이런 정신적인 부분하고 신체로 오는 이런 두 가지 스트레스가 다 받게 되는데,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에 대한 조금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남겨볼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회 준비 과정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의 도움될 만한 영상들을 계속 공부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